자기주도 학습에 관심이 많으시죠? 많은 학부모님들의 꿈이자 목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의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은 제가 그동안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했던 어린이들을 관찰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부모의 무관심입니다. 인터넷에 보면 우리 아이를 자기 주도 학습을 하게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글들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자기 주도 학습은 엄마가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죠. 엄마와 상관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게 진짜 자기 주도 학습입니다. 엄마가 오히려 우리 애를 자기 주도 학습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자기 주도 학습을 하게 만들지? 라는 고민 자체가 자기 주도 학습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라면 끓일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 엄마가 "우리 아이가 자기 주도 학습을 하면 좋겠어요." 라는 생각을 하면 그때는 배가 고픈 상태겠죠. 물이 끓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기포가 올라옵니다. 이제 물이 거의 다 끓었나 봐." 하고 라면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면이 좀 맛이 없어지죠. 라면은 팔팔 끓고 있을 때 라면을 넣어야 맛있거든요. 근데 경험상 우리도 끓는 거 쳐다보고 있으면 더 물이 잘 안 끓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아이가 공부 하나하나 오늘은 하나하나 쳐다보고 있으면 그 아이가 오늘 너무 좋아. 훌륭해. 공부하는데?' 라고 느껴질 만큼 공부하는 날 생각보다 없습니다. 그걸 못 기다리고 엄마가 한마디 하면 오히려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가도 없어지는 건 자연의 섭리이지요. 그래서 엄마의 무관심이 또는 부모의 무관심이 자기주도 학습의 첫 번째 조건이 됩니다. 두 번째는 공부의 재미입니다. 당연히 공부가 재미없는 게 아닐까요? 어떻게 공부가 재밌어져요? 공부가 재밌어지면은 그땐 공부하겠죠. 누가 걱정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니깐요. 내가 아무 얘기 안 해도 공부를 하는 자기 주도 학습을 하는 "엄마 나는 오늘은 수학 공부를 하는 날이에요. 지금부터 수학 공부를 할 테니까 나 말 시키지 말고 부르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린이가 있을까요? "엄마 나 오늘 게임 30분 하기로 했는 그날이잖아요. 오늘 게임부터 할게요." 라고 말하는 어린이가 더 현실에 많겠죠. 그래서 공부에 재미가 생기면 마치 게임 날짜를 손꼽아 기다려서 공부하는 어린이처럼 지가 알아서 때 되면 시간 맞춰 가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세상에 그런 어린이가 어딨냐고요? 뭐 "이런 엄마가 어디 있냐." 하겠지만 책 읽는다고 욕해도 책 읽는 아이 세상에 있고요. 어느 수학 유튜브 선생님이 그랬어요. 아이가 이제 학원 이벤트로 치킨을 나눠줬대요. 근데 치킨을 먹으면서 수학 문제를 풀고 있길래 "야 한 가지만 해라." 그랬더니 애가 먹던 치킨 다리를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가 세상에 없는 것도 아니고 공부의 재미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 사람.' 라는 소리를 저에게 느낄 만큼 그렇게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공부의 재미를 느끼면 당연히 자기 주도 학습이 되겠지요. 세 번째 조건, 생명의 위협입니다. 뭐 전쟁이 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칼 들고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생명의 위협이라니요. 너무 생뚱맞은 얘기인가요? 어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그런 거 있죠. "우리 집이 찢어지게 가난했다." 아니면 "화목한 가정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망해서 집안이 풍비박산났다." 그 이야기가 뭐 자기가 얼마나 역경을 딛고 성공했는지에 대한 얘기도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하나는 자기주도 학습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내가 살려면 공부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그때 공부를 할 수 있죠. 또 다른 예는 자존심이 좀 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전교 1 등을 놓쳤다.' 나는 전교 1 등을 놓치고는 자존심이 상해서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으니까 공부해야겠죠. '내가 이렇게 어 모냥 빠지게는 살 수 없다.' 그런데 그 자존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긴 시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주변에서 보거나 이제 답답한 경우는 우리 아이는 자기주도 학습을 좀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라며
아이가 공부하는 요령이 하나도 없는데 학원에 안 보내고 무조건 공부하는 시간만 늘리면서 아이를 맨땅에 헤딩하기를 시키는 집들이 있거든요. 공부 잘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메타인지거든요. 메타인지를 타고나는 어린이도 있고 내지는 학습하는 과정에서 습득하는 어린이도 있습니다. 타고나지 못했으면 습득이라도 하게 해 줘야 되는데 "언젠가 하겠지요. 정신 차리면 지가 하겠지요." 이야기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진다는 속담이 있는지는 감을 따 보고 알았어요. 감은 안 익었을 때는 막 떨어지거든요. 근데 맛있게 익었을 때 따려고 하면 떨어지지 않아요. 진짜 따기 힘들어요. 물론 이제 정말 딱 익었을 때 똑 떨어질 때는 있는데 그거를 기다려야지 정말 감나무 밑에서 떨어지는 감을 먹을 수 있을 텐데 확률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해지는 세 가지 조건은 첫째, 부모의 무관심, 두 번째, 스스로 느끼는 공부의 재미, 세 번째, 공부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명의 위협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아이가 알아서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이렇게 까다로우니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당장의 공부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린이들에게 도와주는 것이 현실성 있고 성공 가능성 높은 공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